네, 안녕하세요. 조용훈 농사입니다. 여기는 제 사무실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박혜영 작가님의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영상을 찍었는데요. 다른 영상들은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조회수가 36, 뭐 27 막 이런데, 갑자기 조회수가 많이 나와갖고, 이럴 때는 열심히 노를 져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계획이 없이 갑자기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 날씨를 만들어 드립니다는 황덕만이 쓴 작품 제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 작품이 이제 개봉을 하죠.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 이 대사가 2번 정도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날씨라는 거. 날씨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 거죠. 그리고 날씨는 그럼 뭡니까? 자연인 거죠. 자연이라는 건 이렇듯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근데 날씨를 만들어 드린다고 하잖아요. 자연에다가 인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인 날씨, 자연을 인간이 개입해갖고 길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비가 오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하지만 비를 맞는 것을 견디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상징하는 거는 결국은 이 작품의 마지막 회에서 등장하는 그 변은하의 치유 과정 있잖아요. 변은하는 보면은 그 감정 덩어리다. 사람들이 감정 덩어리 같이 보인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본인이 쓴 대사에도 뭐 낭낭나게도 아마 그 감정 덩어리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변은하가 느끼는 핵심 감정은 유기될지 모른다는 불안, 공포이거든요. 이 감정이 완전히 압도되어 갖고 덩어리진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신과 의사는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이라고 하죠. 그 심리학 용어로는 어펙트 라벨링, 그러니까 감정 명명하기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감정 워치의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은하의 경우에는 그 감정 워치를 통해 갖고 내 감정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감정은 놀람이야, 이 감정은 흥분이야라고 네이밍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단어가 또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감정이 열버진다고 표현하죠. 감정이 열버진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비를 멈추지는 못하지만 비를 견디게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이제 스토리가 약해진다고 하죠. 감정이 열버지고, 그러니까 감정에 이름을 붙이고, 그러면 감정이 열버지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약해지고, 그 감정과 관련한 스토리가 약해지고, 그 다음에 그 감정의 뿌리를 들여다보라. 그래서 뿌리를 들여다봤더니 갖게 된 자각이 뭡니까? 나는 그 사람의 말로 죽지 않는 존재. 그 다음에 그 변은하의 초능력 떡밥이 회수가 되지 않은 것도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변은하가 코피를 흘리면은 이 누군가가 이제 뭐 사례가 걸린다거나 아니면 옆에 있던 컵이 깨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아주 약한 사소한 그런 초능력이 발휘가 돼서, 이거는 슈퍼 히어로물 있잖아요. 히어로물에서 보면 뭐 그런 대사들 많이 나오죠. 뭐 도연변이는 축복받은 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소수자성을 가진 존재는 이상한 초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그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서 이제 변은하도 그런 혹시 초능력을 가진 존재일까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변은하는 초능력을 가진 게 아니라, 이거 되게 좀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변은하 이퀄 자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까 날씨가 인간의 감정을 날씨로 은유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인간의 감정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변은하. 보면은 작품에 보면은 이제 뭐 그 변은하를 황덕만이 변은하로 이제 온 세상을 떡칠하겠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도 은하 씨가 있고 저기도 은하 씨가 있고 뭐 여기도 은하 씨가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대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만약에 이제 은하가 정말로 가지고 있는 그게 초능력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 건데,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은하 이퀄 세계.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불교의 그 화엄 사상에서 이제 말하는 뭐 일즉 다 다즉일 뭐 이런 게 혹시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은하가 아프면은 이 세계도 같이 아파야 되는 거죠. 은하가 코피를 흘리면은 다른 사람이나 뭐 다른 물건이나 다른 존재들이 어딘가 아파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일종의 뭐 신적인 존재이니까 은하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황진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황진만은 나의 아저씨의 견덕 스님이 떠오르는 존재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그 인생의 목적이 뭐야 있죠, 그죠? 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뭐야가 마지막 회에 한번 또 나오고, 그때 이제 동만이가 웃기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합격 이러죠. 이 대사가 정말 딱 그 선문답, 정확한 선문답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딱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뭐 큰 스님이 불성이 뭐야? 그러면은 뭐 때묻지 않은 마음입니다. 이러면은 내 이놈 죽장사 300대 막 이런단 말이죠, 그죠? 틀렸다는 거죠. 대답이 틀렸다. 근데 불성이 뭐야? 아니 깨달음이 뭐야? 이렇게 이상한 무릎을 던졌는데 제자가 뜰 앞에 잣나무 하면은 합격 이런단 말이죠. 마치 그런 식으로 그 전에 막 동만이가 뭐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들쭉팔리는 거야? 영화 감독이 되는 거야, 뭐 영화를 찍는 거야라고 했을 때 다 틀렸다고 했는데 웃기게 하니까 합격. 그래서 황진만은 분명히 경덕스님의 만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마지막 회 11회 12회에서 인상적이었던 거가 그 동만이 입은 가죽 코트가 가짜였다는 게 드러났죠. 1998년산이고 메이드 인 차이나였다. 이 동만은 그 가죽 코트가 맨날 입고 다니는 가죽 코트가 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서 죽은 러시아 병사가 입었던 코트다. 그래서 이제 역사의 한복판에서 뭐 해갖고 이제 맨날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황동만 하면은 떠오르는 옷이 바로 그 옷이죠. 마치 도복이라든가 승복처럼 계속 입고 다녔던 옷인데, 그게 이제 그 마저형하고 이제 싸우고서 막 옷이 찢어지고 그러면서 알게 되죠. 2차 세계대전 봤더니 이제 메이드 인 러시아 병사가 입던 거라는 거. 1998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이 옷은 가짜였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붕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오는 반응이 재밌죠. 황동만은 그 옷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래도 입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꼬매서 이제 옷 찢어지고 한 부분 꼬매갖고 그래도 가짜다. 그렇지만 난 입는다. 이게 좀 그 어떤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럼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가야 되잖아요. 다르게 간다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런데 황동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다 가짜라고 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무너져도 나는 그냥 웃기게 하겠다. 이게 바로 저는 딱 그 까미의 시즈프 신화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되게 큰 산에 이제 그 어떤 형벌을 받아갖고 이제 바위를 계속 굴리는데 정상에 가면 다시 이제 거기까지 가면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제 다시 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어떤 신한테 받은 형벌인데 그거를 나는 좌절하지 않고 그냥 계속한다. 이게 이제 반항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 반항이를 통해 갖고 무의미에서 의미를 길어 오르는 거죠. 무의미한 인간 실존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황동만의 경우에도 어차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고 계속해서 좌절의 연속인 삶이지만 그래도 웃기게 한다. 뭐 그런 주제를 그 찢어진 가죽 코트에서, 가짜 가죽 코트에서 봤습니다. 그럼 황동만하고 변은하가 다 어떤 존재들입니까? 갇혀있는 존재인 거죠. 갇혔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돌파해야 되죠. 그 돌파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황동만한테 없는 게 뭐예요? 파워였었죠. 그래서 황동만이 물어보죠. 파워는 어떻게 하면 생기냐고. 그러니까 변은하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근데 사랑은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웃기게 하는 거죠. 웃기게 한다는 건 말 자체가 뭡니까?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웃기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박혜원 작가님이 나의 아저씨부터 시작했던 이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3부작, 나의 아저씨, 나의 해방일지, 그 다음에 모자무사까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구원.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이 되는 요 주제의식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결말에 대한 얘기하고 제 영상도 결말하겠습니다. 저도 지난 영상에서 이제 박혜원 작가님은 그렇게 엄청난 해피엔딩으로 그 작품을 끝내지 않았다 여태까지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작품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었고,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예상과 달리 굉장히 그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막 이제 황동만이 이제 신인 감독상 받고, 그다음에 뭐 다들 화해하고 이렇게 굉장히 매끄럽게 끝났단 말이죠. 그래서 대중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 성동일, 도강식하고 이제 황동만하고 탁 싸울 때, 그때 이제 끝난 거다. 그 다음에는 다 이제 그냥 꿈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시각도 되게 설득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시 생각하니까 이 작품은
갇혔을 때 해방되는 얘기가 아니라 나의 해방일지처럼 갇혔는데 그걸 돌파하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시처럼 이제 그 운이 좋아서 그냥 그 하수구에 500원이 그냥 걸려서 운 좋게 그냥 가져가는 그런 그 주인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막 하수구 뜯고 막 그러는 되게 역동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이죠. 그래서 이런 그 좀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이런 드라마에서는 이런 식의 또 해피엔딩도 작가의 뭐 의도랑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그 이번 작품을 통해 갖고 이 구원 3부작이 정점을 찍었다. 그러니까 이제 화려하게 이제 해피엔딩으로 다 터뜨리고 이제 끝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박혜영 작가님의 다음 작품은 이제 이 구원 시리즈는 여기서 끝을 내고 물론 당연히 박혜영 작가님의 색깔은 가지고 가겠지만 좀 다른 작품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